지난달 KF-21의 마지막 시제기 6호기가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7월 KF-21 1호기가 첫 비행에 성공한 이후 시제기 6대 모두 첫 비행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김효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KF-21 시제 6호기가 약 1시간가량 비행을 마치고 방금 착륙했습니다. 시제 1호기부터 6호기까지 모두 안전하게 비행을 마친 건데요. 시제기를 통한 비행시험은 항상 예측 불가능한 위험 요소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진행된 지상시험, 약 200회의 비행시험을 통한 항공기 속도, 전투행동 반경, 이착륙거리 등 260여 개 시험 항목에 대한 검증은 자주국방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엄청난 성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F4 등 노후된 기종을 대체하고 우리 공군에 중추가 되기 위해선 양산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효진 기자의 찾아가는 현장 대담, 곧바로 노지만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을 만나 양산 계획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위사업청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 노지만이라고 합니다. 저희 한국형 전투기 KF-21 사업은 우리 대한민국 영공을 책임질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F4, 5 등 한 40년간 장기 운영한 전투기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4.5세대 첨단 전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4.5세대 전투기 제작은 말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전투기 개발에 대한 꿈은 어느 나라, 어떤 사람들 다 갖고 있지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투기를 만들기 위한 기술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투기를 만들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예산 투자도 필요하고요. 장기간의 이 사업을 개발하려고 하면은 개발을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과학적인 사업 관리 방법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장기간의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관련돼 있는 공군이든 개발진이든 모든 부서가 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업을 해야 되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 또 국민적 지지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어려운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전투기를 구매를 하면 너무 어떻게 보면 쉬운 거죠. 돈만 투자를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저희가 이제 국가적으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기술을 확보를 하고 그것을 돈을 이제 우리의 예산을 해외로 유출하는 게 아니고 국내로 도입하게 되면은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히 큽니다.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요. 우리 인프라들도 많이 구축되고 방위 산업이 발전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갖는 것이 국가 이익이 되는 거죠. 첨단 기술의 엄청난 비용, 그리고 관계부처의 협업까지. 얽히고 설킨 실타래 같은 사업인 만큼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기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있는 동안에만 어려웠던 게 아니고 과거에서부터 어려운 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사업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역대 사업에서 7번까지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업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첨단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과 저항을 설득하고 극복하는 과정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초기에는.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했던 것이고요. 사업 착시 이후에는 이제 관련 부서들하고 이제 기술들을 어떻게 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제대로 확보를 하고 우리가 원하는 전투기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모든 과정이 되게 힘들었거든요.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코로나 때는 이제 저희가 해외로 협력하는 업체들도 있는데 협력하는 업체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협조가 안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물가도 상승을 하고요.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제대로 적기 이제 개발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 예를 들면은 출장으로 해서 단기 출장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2주간 갔었는데 6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문제를 해결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어떤 물건을 해외에서 들어오는데 코로나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영공을 통과 허락이 안 돼가지고 러시아 통과가 안 되죠. 중국도 안 되죠. 하다 보니까
결국 19개국을 거쳐서 어렵게 6개월 만에 겨우 물건을 들어와서 작년 7월 때 최초 비행을 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 사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미국의 이제 그 방산 업체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한 걸 보고 최근에 만났었는데 놀라움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앞으로도 놀랄 일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올해 후반기에는 좀 위험한 시험을 합니다. 고바등각 시험이라고 해서 항공기를 일부러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놓거든요. 그래서 엔진 한 대를 끄고 다시 재시동하고 공중에서요. 또는 항공기를 일부러 실속이라고 해서 이제 통제 불능 상태에서 다시 회복하는 그런 고난이도의 시험이 이제 후반부서부터 착수할 예정이고요. 내년에는 또 다시 이제 공대공 무장에 대한 안전 분리 발사 시험들을 할 거고 2025년에는 진짜 미사일을 목표에 맞추는 시험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800회 여회의 그 시행병을 통해서 2026년 전반기에는 전투용 적합을 받는 것이 목표가 되겠고요. 전투용 적합과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 양산기도 2020년도에 납품을 하고 32년까지 총 120대를 납품하는 것이 저희가 계획이 되겠습니다. KF-21 보람의 날갯짓이 커지면서 대한민국 항공 역사의 커다란 이정표를 달성할 날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유진입니다.